안녕하세요. 제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1살 한지우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늘 두던 상가 열쇠가 서랍 첫 번째 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나섰어요. 그 열쇠 하나를 그냥 넘겼더라면 저는 제 가족 앞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그 말이 결국 누구 입에서 먼저 나올지를요. 그 상가는 남편 한태석 씨와 제가 30년 넘게 함께 지켜온 건물이에요. 구도심 골목 안쪽 오래된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엔 세탁소를 30년 가까이 하신 김 사장님이 계셨고 2층 한 칸엔 작은 사무실 임차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수익이 엄청난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 건물 하나가 우리 부부의 노후 기반이었어요. 임차인이 바뀔 때도 수리가 필요할 때도 세금 신고가 있을 때도 저는 항상 직접 챙겼어요. 남편은 큰 결정만 같이 했고 자잘한 건 다 내 손을 거쳤어요. 1층 세탁소 김 사장님은 28년째 그 자리에 계세요. 보일러 문제도 누수도 재계약도 항상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남편한테 연락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사모님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시니까요. 그게 김 사장님 말이었어요. 그 건물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헷갈리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그분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 도윤이도 그 열쇠를 가져간 적은 없었어요. 필요하면 반드시 나한테 먼저 말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열쇠가 없었어요. 처음엔 제가 다른 데 뒀나 싶어서 서랍을 3번이나 다시 뒤졌어요. 다른 서랍도 열어봤어요. 현관 옆 바구니도 확인했는데 없었어요. 며느리 정세라가 그 옆에 있었어요. 차 한 잔 들고 거실에 서 있다가 제가 서랍을 뒤지는 걸 보더니 표정이 순간 바뀌었어요. 딱 한순간이었어요. 뭔가를 본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뭔가를 들킬까봐 긴장한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근데 금방 돌아섰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걸까요? 아들 도윤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제가 열쇠를 찾는다고 하니까 엄마 또 어디 뒀다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고 웃더라고요. 대수롭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걱정이라기보단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또라는 말이 걸렸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상가 열쇠가 없어. 남편은 신문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어디 뒀겠지.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도 않고 일어나 같이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시 신문으로 눈을 내렸어요. 그 침묵이 열쇠보다 더 이상했어요. 열쇠는 그날 오후에 나왔어요. 신발장 위에 있었어요. 제가 절대 두지 않는 자리였어요. 도윤이가 거기 있었네 하고 가져다 줬어요. 세라는 다행이다 하고 웃었어요. 남편은 있었잖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했어요. 내가 신발장 위에 뒀을 리가 없는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또 엄마가 두고 잊어버렸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웃으면서 받았어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세라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괜히 어머님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열쇠 찾으실 때 제가 옆에 있었던 게 신경 쓰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억울한 듯 그러면서도 참는 듯한 말투였어요. 도윤이가 아니야. 엄마가 그냥 예민하신 거야. 신경 쓰지 마 하고 말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멈췄어요. 불편하게 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새 저는 도윤이한테 해명이 필요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보는 것들을 제 입으로 꺼내기 전에 한 번씩 멈추게 된 게요. 며느리 세라가 우리 집에 온 지는 3년이 넘었어요. 도윤이가 데려왔을 때부터 얌전하고 조심스러운 아이였어요. 말이 많지 않고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는 며느리였어요. 나쁘게 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싶은 건 상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아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상가 1층 세탁소 김 사장님이 계약 연장 얘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1층 김 사장 계약 연장이랑 수리 요청건이 같이 들어왔어. 2층은 연말에 나간다고 하고 세라가 거기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도우러 부엌에 들어왔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수저를 내려놓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근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세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2층이 비면 요즘 공유 오피스 같은 걸로 쓰는데도 많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같았어요. 밥 먹다가 그냥 나오는 말처럼요. 저는 멈칫했어요. 2층이 비는 얘기를 저는 오늘 저녁 남편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세라는 어디서 들은 거죠? 도윤이가 바로 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 나중에 알아봐도 되겠네. 자연스러웠어요. 미리 한 번쯤 나눈 사람들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상가 관련 우편을 직접 챙겼는데 그 주에는 우편함에 뭔가가 없었어요. 보통 이맘때면 임대 관련 안내문이 한 장씩은 오는데 그 주는 비어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장 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오래 거래해온 사람이에요. 혹시 이번에 저한테 보낸 우편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잠깐 멈추더니 아, 도윤 씨가 직접 들르셨어요. 전달해 드린다고 하셔서 라고 했어요. 저는 아 그랬구나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끊고 나서 한참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윤이가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말을 안 했어요. 그날 저녁에 도윤이한테 물었어요. 도윤아, 법무사 사무실 갔어? 응, 엄마 바쁠까봐 내가 들렀어. 별거 아닌 거야. 무슨 서류였어? 갱신 관련인데. 여기 있어. 서류를 꺼내줬어요. 근데 그게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었어요. 원본은 법무사 쪽에서 보관하는 거야. 이게 우리 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원래 그 서류는 저한테 직접 왔어요. 도윤이가 중간에 끼어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바뀐 거죠? 생활비 통장을 정리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남편이 쓰는 생활비 통장이 하나 있어요. 저도 같이 보는 통장인데 들여다봤더니 인출 내역이 몇 군데 정리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날짜에 제가 모르는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었어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남편이 통장을 봤어요. 한 박자 멈췄어요. 뭔가 말할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려놨어요. 아, 그거. 집 고치는 거 있었잖아. 언제? 저번 달.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별거 아니어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별거 아니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게 하나였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열쇠 자리가 바뀐 것도, 우편이 도윤이한테 먼저 간 것도, 서류가 복사본으로 온 것도, 통장 인출 흔적도 각각은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전부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게 마음에서 안 풀렸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이상한 건가? 그 물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 즈음에 상가 관련해서 정리할 게 겹쳐 있었어요. 1층 김 사장님 계약이 이듬해 봄이면 만료였어요. 갱신을 할지 조건을 수정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2층 사무실 임차인도 연말에 나간다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그게 비면 어떻게 쓸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새 임차인을 들릴 건지도 정해야 했어요. 한꺼번에 결정해야 할 게 몰려있는 시기였어요. 남편이랑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도윤이한테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상가 2층 임차인 자리가 비면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를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이었어요. 수익이 더 나올 수 있어. 요즘 그쪽 상권 좀 살아나잖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했어요. 도윤이가 그 상권을 왜 알고 있지? 그 상가 주변을 알아보기라도 한 건가? 도윤아, 내가 그쪽 알아봤어? 아니, 그냥 들은 얘기야. 엄마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웃으면서 말하더니 덧붙였어요. 엄마는 크게만 보면 돼. 잘한 건 내가 정리할게. 그 말이 걸렸어요. 자잘한 건 내가 정리한다는 말. 저는 30년 넘게 그 자잘한 것들을 직접 챙겨온 사람인데요. 세라가 옆에 있었는데 도윤이 말이 끝나는 순간에 제 눈을 짧게 한번 봤어요. 그리고 바로 시선을 내렸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걱정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날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30년 넘게 지켜온 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열쇠는 돌아왔고, 서류도 받았고, 통장도 그냥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제자리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저는 그날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꺼내면 또 도윤이가 웃으면서 말할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그래? 별일 아니야. 그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면 내가 또 그냥 웃으면서 넘길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언젠가 내가 봤던 게 다 내 착각이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서요. 그날 밤에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날짜랑 있었던 일을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누가 볼 것 같아서요. 적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예민한 사람의 메모가 아니었어요. 하나씩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뭔가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 건지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보기로 했어요. 내가 틀린 건지 저 사람들이 나를 틀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 그걸 끝까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첩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누가 볼 수 없는 자리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날짜랑 내용을 짧게 적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크게 뭘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본 걸 내 것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수첩이 점점 채워지고 있었어요. 세라가 도윤이 없을 때 저한테 대하는 방식이 도윤이 옆에 있을 때랑 달랐어요. 처음엔 그냥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게 느낌이 아니었어요. 도윤이 없을 때 세라는 말이 적었어요.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시선이 잘 안 마주쳤어요. 도윤이가 옆에 있을 때는 달랐어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저한테 뭔가 챙기는 척하는 말을 더했어요. 어머님, 드셔보세요. 어머님, 피곤하시죠?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항상 도윤이가 있는 자리에서만 나왔어요. 그리고 도윤이 앞에서는 저를 향해 살짝 불편한 표정을 한 번씩 지었어요. 말은 없이 표정으로만요. 그러면 도윤이가 저를 보면서 엄마, 왜 그래 하고 말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윤이가 저한테 왜 그래를 먼저 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게 우연인지 의도인지 저는 아직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적었어요. 그 무렵에 법무사 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가 2층 임차인 계약 종료 관련해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내가 같이 갈게. 그쪽 얘기 좀 복잡하거든. 내가 정리해서 드릴게. 복잡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냥 같이 가면 더 빠르잖아. 혼자 가시다 헷갈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건물 일을 30년 넘게 해왔는데요. 그래도 같이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 옆에 김 사장님이 계셨어요. 1층 세탁소 김 사장님이요. 마침 사장님도 계약 갱신건으로 오셨어요. 한자리에서 말씀 나누시면 편할 것 같아서요. 김 사장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하셨어요. 사모님, 오랜만에 뵙네요. 이번에 갱신이랑 수리건 같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저도 반가웠어요. 그분은 오래 알아온 분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았어요. 이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면서 2층 계약 만료 일정이랑 갱신 조건, 수리 요청 항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류를 제 쪽으로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 선생님이 잠깐 멈추더니 그냥 도윤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자꾸 끼어들었어요. 제가 뭔가를 물으려 하면 도윤이가 먼저 말했어요. 그건 제가 확인할게요. 수리건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죠. 계약 조건은 저랑 먼저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는 큰 방향만 보시면 돼요. 김 사장님이 잠깐 저를 봤어요. 사모님이 워낙 꼼꼼하게 챙기셨는데 말을 꺼내다가 도윤이 눈치를 보더니 그냥 웃으면서 멈췄어요. 저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말이 먼저 막혔어요. 그때 세라가 제 쪽을 한번 봤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살짝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렸어요. 이 선생님도 들었을 거예요. 김 사장님도요. 그 한숨이 저도 힘들어요처럼 읽히는 숨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윤이가 이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요즘 어머니가 상가 관련된 거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없는 얘기를 연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나 김 사장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었어요. 이 선생님과 김 사장님이 저를 봤어요. 저는 뭔가를 말해야 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말, 없는 얘기를 연결한다는 말, 그 말들이 제 귀 안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열쇠 자리가 바뀐 것도, 우편이 도윤이한테 먼저 간 것도, 서류가 복사본으로 온 것도, 통장 인출 내역도 다 제가 직접 본 거였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선생님이랑 김 사장님 앞에서 예민한 어머니가 없는 말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말이 위로인지 동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도 도윤이 말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좀 꼼꼼한 편이라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자리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도윤이랑 잠깐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나왔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도윤이가 나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이제 내가 정리할게.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이 고마운 말처럼 들리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게 고마운 말이 아니라는 걸요.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끼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도윤이가 오늘 법무사 자리에서 나보고 예민하다고 없는 얘기 연결한다고 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선생님이랑 김 사장님 앞에서 내가 상가 일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어. 남편이 잠깐 침묵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도윤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남편의 첫 마디였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요?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어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도윤이가 그랬는지부터 생각하는 거냐고요.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뭔데? 모르겠어. 도윤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끝났어요. 남편은 도윤이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요.
저는 그날 밤에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법무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도윤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이 선생님 표정, 김 사장님 말도 적었어요. 남편이 한 말도 적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도윤이는 오늘 이 자리를 미리 계획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세라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안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세라가 통화를 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그게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거였어요. 아빠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뭔가 설명하는 톤이 아니라 달래는 톤이었어요. 급하게 설득하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통화가 끊기고 나서 한참 뒤에 나왔어요. 세라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잠깐 부엌에 같이 있었어요. 세라가 싱크대 앞에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뭔가를 확인하는 듯 멈췄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뭔가를 삼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통화가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이 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상가일이랑 완전히 무관한 말 같지 않았어요. 세라 친정에 뭔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생긴 느낌이었어요. 남편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세라 친정 쪽에 무슨 일 있는 거 알아? 남편이 잠깐 손을 멈췄어요. 글쎄, 왜? 그냥 요즘 세라가 좀 불안해 보여서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말끝이 흐렸어요. 그리고 바로 리모컨을 들었어요. 저는 그 눈을 봤어요. 저를 안 봤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선이 TV 쪽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빠르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 주의 공방 골목에서 이웃분을 만났어요.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에요. 같이 차 한잔 했어요. 지우 씨, 요즘 어때요? 그냥 그렇죠. 며느리는 잘 지내요? 네, 뭐. 도윤이 씨가 요즘 상가 관리하느라 자주 다닌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래요? 아, 옆집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윤이 씨가 2층 임차인이랑 얘기하는 거 봤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가 식는 줄도 몰랐어요. 도윤이가 2층 임차인이랑 직접 얘기를 했다고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집에 와서 도윤이한테 물었어요. 도윤아, 내가 2층 임차인 만났어? 응, 지나다 잠깐. 무슨 얘기했어? 별거 없어. 나가는 일정 물어본 거야. 그거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직접 안 봐도 되는 거잖아. 내가 정리하면 되니까. 내가 직접 안 봐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그 상가 일을 직접 봐온 사람인데요. 그날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열쇠가 사라진 날부터 우편이 도윤이한테 간 것, 복사본 서류, 통장 인출 흔적, 법무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깎인 것, 세라의 통화, 남편의 넘기는 말, 2층 임차인 직접 접촉. 이게 다 연결되는 게 보였어요. 하나씩은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다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있었어요. 뚜렷하게요. 저는 그날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도윤이가 원하는 건 내가 이 일에서 빠지는 것이다. 세라 친정엔 뭔가 문제가 있다. 남편은 알면서 말하지 않고 있다. 세 줄이었어요. 짧았어요. 하지만 이걸 쓰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꺼내느냐였어요. 법무사 자리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그 말은 도윤이가 정리해버렸어요. 제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판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판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요. 상가 문제를 핑계로 다들 제 앞에 앉게 만들 방법은 충분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준비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면 티가 나거든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밥하고 공방 나가고 남편이랑 저녁 먹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 2주 동안 저는 수첩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날짜 순서대로요. 열쇠가 사라진 날부터 법무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까지 한 줄씩 다시 읽으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었어요. 그 2주 동안 한 가지를 더 확인했어요. 공방 골목 어르신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예전에 세라 친정 쪽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하셔서요. 그분 말로는 세라 친정이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무리하게 했는데 작년에 크게 엎어졌다고 했어요. 빌린 돈도 있고 집도 위태롭다는 얘기였어요. 소문이라면 소문이었지만 세라 통화에서 들은 말이랑 맞아떨어졌어요. 그제야 그림이 하나로 붙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한 번 더 들렀어요. 도윤이 모르게요. 이 선생님한테 직접 물었어요. 그동안 제 아들이 가져간 서류 목록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이 잠깐 저를 봤어요. 머뭇거리더니 도윤 씨가 어머니 대신 처리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위임한 적 없어요. 이 선생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냈어요. 복사본으로만 왔던 서류들이 원본이 거기 있었어요. 도윤이 이름으로 수령한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목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생활비 통장 3개월치 내역을 뽑았어요. 제가 몰랐던 인출이 5번이었어요. 날짜랑 금액을 전부 수첩에 적었어요. 이걸 들고 뭘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걸 내 손에 쥐고 싶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직접 본 거라고 말할 수 있게요. 자리를 만든 건 남편이 먼저였어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여보, 이번에 상가 정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1층 계약 갱신이랑 2층 공실건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좋겠어. 도윤이 부부도 같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결정해야 할 시기야. 남편은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래, 한번 모이지 뭐 했어요. 도윤이한테는 남편이 연락했어요. 상가 운영 방향 얘기 좀 하자고요. 도윤이가 당연하죠 했대요. 기꺼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도윤이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자기한테 유리한 자리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예민하고 아버지는 넘어가고 자신이 정리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자리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 됐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거실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았어요. 남편, 도윤이, 세라, 저. 도윤이가 먼저 서류를 꺼냈어요. 준비해 온 게 있었어요. 2층 공실 이후 리모델링 견적이랑 임대 수익 비교표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도윤이가 설명하는 걸 끝까지 들었어요. 세라는 옆에 앉아서 가끔 도윤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들었어요. 도윤이가 말을 마쳤어요. 엄마,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제가 관리 맡아서 해드릴게요.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저는 그 말이 끝나는 걸 기다렸어요. 도윤아. 네. 이 서류 어디서 났어? 도윤이가 잠깐 멈췄어요. 법무사한테서 받았지. 내가 위임한 적 없는데? 엄마 대신 챙긴 거잖아. 내가 부탁한 적 있어? 도윤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세라도요. 남편이 지우야 하고 불렀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잠깐만. 그게 다였어요.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도윤아,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다 내가 직접 본 거야. 도윤이가 웃으려고 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야. 내가 법무사 자리에서도 말했잖아.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게. 그 말 잠깐 멈춰. 제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멈췄어요. 법무사 자리에서 내가 한 말. 내가 예민하다고 없는 얘기를 연결한다고. 이 선생님이랑 김 사장님 앞에서 한 말이야. 나는 그날 아무 말 못했어. 근데 오늘은 할 거야. 도윤이가 팔짱을 꼈어요. 엄마,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어? 나는 그냥 상황 설명한 거였는데. 상황 설명? 네. 내가 설명한 상황이 뭔데? 도윤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폈어요. 열쇠가 없어진 날부터 우편이 너한테 먼저 간 것, 법무사 원본 서류를 내 이름으로 가져간 날짜들, 내가 모르는 통장 인출 내역까지 하나씩 천천히 읽었어요. 도윤이 얼굴이 굳었어요. 세라가 시선을 내렸어요. 남편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거는 내가 엄마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 내가 안 끼어들었으면 더 엉켰어. 엄마가 그 자리에선 감정적으로 보였고 내가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야. 도윤아, 제가 불렀어요. 법무사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이 나를 도와주려는 말이었어? 도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류 원본은 내 손에 와야 해. 그게 내 건물이니까. 그걸 내가 가져간 건 내가 부탁해서가 아니야. 내가 직접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엄마,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내가 엄마 도와주려고. 도윤아. 제가 다시 불렀어요. 도윤이가 멈췄어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내가 모르게 움직이지 않아.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잠깐 조용해졌어요. 세라가 그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도윤 씨가 그렇게까지 말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고 친정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어머님을 속이려고 한 건 진짜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억울한 척, 참는 척. 그 익숙한 톤이었어요. 저는 세라를 봤어요. 세라야, 내가 직접 밀지 않았다고 해서 밀어낸 게 아닌 건 아니야. 세라가 입을 다물었어요. 세라야. 네, 어머님. 세라야, 친정에 무슨 일 있지? 세라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틀렸어? 친정 투자가 엎어져서 집까지 위태로운 거. 그 돈 막으려고 이 상가를 서두른 거잖아. 세라 얼굴이 굳었어요.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그 급함이 내 자리를 밀어낼 이유는 안 돼.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도윤이가 더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내가 말을 못해서. 여보, 제가 남편을 봤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지.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그게 확실한 건 아니었어. 그냥 좀 급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괜히 집안 분위기를 흐릴까봐. 분위기를 흐릴까봐? 저는 그 말을 한 번 더 했어요. 천천히요. 여보, 나는 그 분위기 안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있었어. 당신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알고도 내가 버티겠지 한 거야. 당신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어. 나를 혼자 두는 쪽이었어. 남편이 아무 말 못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조금 떨렸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한 거야. 세라 친정도 급하고 상가 문제도 있고 엄마 혼자 다 감당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도윤아.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나를 생각했으면. 법무사 앞에서 그러면 안 됐어. 도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없는 얘기를 연결한다고. 김 사장님이랑 이 선생님 앞에서. 그게 나를 생각한 거야?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세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를 속인 건 돈이 아니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만든 그 말들이었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상가 관련 서류는 앞으로 전부 내한테 직접 와야 해. 위임 안 해. 누구한테도. 생활비 통장은 내가 따로 정리할 거야. 도윤이 내가 관여한 부분은 내가 이 선생님이랑 다시 확인할 거고. 그 자리는 그렇게 끝났어요. 도윤이랑 세라는 일어나서 나갔어요. 세라가 나가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안 했어요. 그 주에 법무사 이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앞으로 상가 관련 서류는 제 이름으로만 수령하고 별도 위임 없이는 대리 처리를 받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이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했어요. 생활비 통장은 제가 직접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이번엔 막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참 앉아 있었어요. 저도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알면서 말 안 한 게 잘못이야. 저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당신이 말해줬으면 달랐을 거야. 그건 맞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혼자 공방 골목을 걸었어요. 오래 걸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열쇠부터 시작해서 우편, 서류, 통장,
그리고 제 말에 신뢰까지요. 근데 이상한 건 그걸 되찾고 나서 통쾌하지가 않았어요. 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오래 참은 사람의 피로감이었어요. 그래도 걸으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앞으로는 내가 본 걸, 내가 믿을 거라고요. 누가 예민하다고 해도,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본 건 내 거라고요. 그걸 지키는 게 이 나이에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공방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족이란 이름이 사람을 지켜줄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 이름이 사람의 말을 가장 먼저 빼앗기도 하더군요. 그때 필요한 건 참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끝까지 내 것으로 믿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말을 자꾸 작게 만드는 그 순간들을 저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 불편함을 조금만 더 일찍 붙들었더라면 저는 조금 덜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